자, 고개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양도속세 하는데 수업들을 너무 많이 빠지셨네, 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죠? 아이고, 이거 맞네요. 날씨가 무지하게 덥습니다, 요새. 아침부터 오늘은 덥고 그런데 이 정도 더위에 우리가 불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자, 문제집은 오늘 260페이지 봅니다. 260페이지. 78번 문제부터 보시면 돼요. 260페이지 78번 문제부터 보시면 78번 문제 한번 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실거래가로 적용해서 양도책 계산할 때 필요경비 항목이 어떤 게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요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약집 받고 문제 이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책 산정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들입니다. 1번 주택 취득대금에 충당한 대출금이자예요. 자, 우리 집 살 때 대출금이자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기납부한 상속세, 옛날에 상속받으면서 납부한 상속세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증여세도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고요. 3번에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직접 소유된 소송 화해비용 등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이중공제 방지원칙 그 옆에다 써놔야죠.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산입한 소송 화해비용이나 감가상각비나 현재가 차린 자금 상가액이나 이런 것들은 요번에 팔 때 양도세 계산하면서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건 포함하지 않고 4번 폐업 시 잔존자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예요. 요거는 환급을 못 받기 때문에 폐업 시 잔존자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필요경비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5번 역시 사업자가 현재가 차린 차금을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동현재가 차린 차금의 상가액 요거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역시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했습니다. 소송 화해비용이든 감가상각비든 현재가 차린 차금 상가액이든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 항목은 이번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번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79번 문제 여러분이 또 보시면 되고 80번 문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 같은데 요 89페이지 역시 자 요약집 89페이지 17번 테마 참조고 다음 중 가로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그랬는데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다음 중 큰 금액을 납세자가 필요경비로 선택할 수 있다는데 어떤 겁니까 이거? 취득가액을 뭐로 할 때? 매가만기 중에서 특별히 환산가액으로 할 때 환산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합친 금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 강도비용 합한 거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선택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환산 취득가액이라는 거.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나 기준시가로 할 때는 그냥 요거 선택하지 않고 자,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 요거 기타 필요경비는 요거로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따 문제 또 풀어볼 거고 81번 문제 보시면 역시 요약집 89페이지 참조인데 다음은 취득가액을 추계가액에 의해서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경우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가산하는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거. 요거 취득가액을 우리가 취득가액을 매가만기를 적용한다. 추계에서 정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을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필요경비 계산공제 적용한다? 필요경비가 계산공제를 나왔다.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 탄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절 보셔야죠. 3, 7, 1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맨 위에 어떤 거? 토지, 건물. 취득 당시 기준가액 몇 프로? 3%고 중간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7%고 나머지 다 뭐? 1%. 그래서 3, 7, 1 이렇게 외웠습니다. 보면 토지 취득 당시 개별 공시가 토지 기준 시가는 개별 공시가잖아요. 그러니까 취득 당시 개별 공시가의 3%고 지정 지역 내 공동주택은 우리가 기준 시가 어떻게 결정되냐면 취득 당시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산정 고시하는 가액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자 우리가 건물에 지정 지역 내 공동주택의 기준 시가고 그래서 이거에 주택이니까 토지 건물은 몇 프로? 3%고 그 다음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취득 당시 기준가에 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몇 프로? 7%. 그 다음에 미등기 양도하는 건물이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 적용을 토지 건물 미등기 양도할 때 배제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불이익은 있는데 1,000분의 3, 0.3%만 인정하죠? 근데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3%. 자
1천분의 3입니다. 0.3% 해야 되고 1천분의 3 해야 되고 또 틀린 게 양도당시가 아니라 뭐다? 취득당시 기준유가의 371이죠. 그래서 취득당시 기준유가의 0.3%입니다. 1천분의 3. 그래서 양도당시도 틀렸고 100분의 3, 3%도 아니고 1천분의 3이고 그래서 4번 정답이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나머지 다 몇 프로? 1%.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어떻게 외운다? 371 이렇게 우리가 외웠습니다. 자, 넘어가서 보시면 82번 문제. 자, 이것도 역시 요약집 91페이지 3조고요. 91페이지 3조고 소득세법상 법령상 실거래가에 의해서 양도책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거는데 1번 지문 보니까 취득 후 본래 용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요된 수익적 지출액. 자, 이거 현상유지, 능률 유지하면서 들어가는 수익적 지출액은 자본적 지출액과 상대되는 거로 개념으로 이 수익적 지출액 그 예를 제가 뭐 드렸냐면 도장비용, 페인트 칠한 도장비용, 방수비용, 도배장판 비용, 전구 교체 비용, 어떤 타사 모의고사 보니까 뭐 싱크대 교체 비용도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 골라라 해서 보니까 싱크대 교체 비용. 여러분 싱크대 교체 비용도 처음에 싱크대 멀쩡했잖아요. 그 싱크대 교체하는 것은 싱크대 교체했다고 해서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싱크대 교체 비용 이런 거, 전구 교체 비용 이런 것들, 욕실의 타일 교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 1번 수익적 출액, 도장비용, 방수비용 같은 수익적 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쭉 다 읽어보시면 되고 83번 문제도 기출문제인데 여러분이 또 반복이 되니까 여러분이 83번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골라낼 수 있고요. 84번 문제 보니까 18번 테마 봅니다. 계산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 오늘. 그래서 오늘 이제 배우는 게 오늘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 계산 문제도 많이 나오고 오늘 보는 게 이제 또 어찌 보면 또 굉장히 또 중요하고 또 어려운 것들 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데 오늘 2018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주어진 자료를 이용해서 등기된 토지를 양도 시 실거래가에 의한 소득세법상 양도책 계산하면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산수 문제예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 1억, 양도당 시 실거래가액 2억, 취득 당시 기준시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기준시가와 실거래가가 같이 나와요. 그러면 뭐로 양도세 계산한다? 항상 실거래가로 계산해야죠. 그래서 양도당 시 실거래가액 2억에서 취득 시 실거래가액, 취득가액 1억 빼고 그 다음에 기타 필요경비 빼야 되는데 기타 필요경비 보니까 자본적 지출액 2천만 원, 양도 직접 비용 1천만 원 다 기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들이죠. 자, 그러니까 뭐 쉽네. 2억에서 1억 하고 그 다음 취득가액 1억 하고 그 다음 기타 필요경비 얼마? 3천만 원 뺍니다. 2억에서 1억 3천만 원 빼니까 양도책은 얼마입니까? 7천이고 이런 것들. 자, 그러면 1번은 정답인데 여러분들. 자, 이건 워밍업이었고 이제 넘기시면 264페이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85번 문제를 보시면 85번 문제 기출문제인데요. 자, 기출문제인데 한번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고자 갑이 2012년 5월 2일 취득해서 2018년 3월 20일 등기한 상태로 양도한 건물에 대한 자료이다. 갑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도차익은 그랬습니다. 취득과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확인 안 돼. 그러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해서 정하고? 매, 감, 기. 그 다음에 취득가액은 불분명할 때 어떻게 취득가액을 정한다? 매, 감, 환, 기 정합니다. 자, 적용합니다. 그러면 취득 당시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없어요. 그러니까 뭘 적용하라는 거예요? 매감, 환상가액을 취득가액은 적용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양도 당시 매매사례가액 3억 원 있으니까 자 3억 원 매감기에서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니까 3억 원을 양도가격으로 하고요. 기준시가 2억이고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 본래 용도를 변경한 개조비용 1억 4천이고 양도비 지출액이 자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요거 양도책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요거 양도책 계산할 때 우리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책을 구할 때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 취득하면서 들어간 취득가액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를 우리가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해서 양도책을 구합니다. 자, 그럴 때 지금 양도가액이 불분명해요. 그래서 양도가액은 매감기 적용하는데 매매 사례가액이 있죠? 얼마예요? 3억 원. 자, 그 다음에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는데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해야죠. 예. 자, 그랬을 때 먼저 여기 매매사를 감정가액이 없으니까 취득가액은 뭘 적용합니까? 취득가액은 환상가액을 적용하고, 자, 그 다음에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할 때 이 기타 필요 경비는 일일이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 이런 거 적용하지 않고 기타 필요 경비는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취득가액이 실제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면 기타 필요 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요거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인데, 지금처럼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할 때는 일일이 들어간 비용 공제하지 않고, 자, 요거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을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을 기타 필요경비로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그래서 환상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공제액. 자,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아까 문제에서 본 게 취득가액을 매감한기 중에서 특별히 환상가액으로 할 때는 환상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공제액 이거 합친 금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요거 합한 금액하고 비교해야죠. 그래서 양도차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둘 중 어떤 거?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그러면 지금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이 1억 4천에다 2천이 합치니까 1억 얼마가 돼? 1억 6천이죠? 네, 1억 6천만 원. 자, 그 다음에 환상가액을 하고 이제 이거 비교해 봐야 되는데, 환상가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 환상가액 이렇게 구했습니다. 환상가액은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이거 지금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얼마입니까? 3억 원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 양도 당시 기준시가 얼마예요? 2억. 취득 당시 기준시가 1억. 3억의 절반이니까 얼마입니까? 1억 5천. 그래서 환상가액은 자 1억 5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하지 않아도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3%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일단 요 환상가액보다 작을 거라고. 그러면 자 요거 1억 5천 얼마하고 1억 6천하고 비교하니까 둘 중 어떤 게 커요? 일단 이게 크지, 계산할 때. 그잖아요. 이거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을 구할 필요도 없지. 그렇잖아요. 요거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은 무조건 이거보다 작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자, 환상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공제액 1억 5천 얼마하고 1억 6천하고 비교하니까 당연히 이게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필요경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 공부를 위해서 필요경비 계산공제액도 한번 구해봅니다.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토지 건물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얼마였어요? 1억 원. 여기다가 공제율 몇 프로? 3, 7, 1에서 3%잖아요. 토지 건물은. 그러니까 1억에 3%니까 얼마? 300만 원. 자, 그러니까 1억 5천 300만 원하고 환상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공제 합친 금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주의 필요가 양도비용 1억 6천하고 비교하니까 당연히 이게 더 크죠? 양도차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 1억 6천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그러면 양도차익은 얼마입니까? 1억 4천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요거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빨리 논점을 파악해서 수험생들이 요 해에도 요것도 시간 내에 1분 내에 빨리 풀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필요경비 계산공제까지 구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요거. 왜냐면 이건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무조건 요 환상가액보다 작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1억 5천 얼마하고 1억 6천하고 하면 1억 6천이 더 크니까 자, 3억에서 1억 6천 빼서 1억 4천. 이렇게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예. 자, 그러면 똑같이는 안 나올 거니까 그 취지를 이해하시고 요 계산하는 방법을. 그 다음에 86번 문제 한번 봅니다. 86번 문제 보니까 다음 자료에서 소득세법상의 토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오늘 뭐 그래도 늦게 오는 선수들이 늦게라도 이렇게 좀 오시니까 좋고요. 자, 빨리빨리 펴고 264페이지 문제지. 86번 문제 계속 봅니다. 다음 자료에서 소득세법상 토지 양도차익 계산할 때 옳은 거랬습니다.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6억이고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알 수 없어. 그러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한다? 매감, 환 또는 기준시가. 매감은 적용해야죠. 그 다음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이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 4억이고요. 자본적 지출 및 양도 직접 비용이 여기 4억입니다. 자, 그리고 등기된 토지고 매매사례 감정가액은 없고요. 필요경비 계산공제율은 친절하게 3%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게 지금 요거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양도가액이 얼마라고요, 이거? 양도가액이 얼마예요? 6억 원. 양도가액 6억이고. 자, 취득가액 불문에서 취득가액을 매감만 적용하는데 매매세 감정가액 없으니까 환상가액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환상가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역시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얼마입니까, 여러분? 6억 원.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 얼마입니까? 4억 원. 취득 당시 기준가 얼마예요? 2억.
자, 2분의 1이니까 6억의 절반이니까 얼마입니까? 3억 원. 그래서 환상가액은 3억 원이고, 3억 원이고, 필요금계산 공제액은 일단 할 필요 없다고 해서 일단 한번 비교해 봐야 돼요. 실제 들어간 자본적 취득과 양도비용하고 비교해 봐야 되는데, 실제 들어간 자본적 취득과 양도비용이 얼마입니까? 4억 원.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계산을, 둘 중 양도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이 금액이 크면 이거로 한다고 그랬죠? 실제 들어간 자본적 취득과 양도비용. 그래서 요거는 해볼 필요 없이 3억 얼마예요. 3억 얼마고, 그 다음에 실제 들어간 자본적 취득과 양도비용은 4억이니까, 이거 필요금계산공제 계산할 필요도 없이 요게 더 큰 거죠? 그잖아요, 여러분들. 요거는 필요금계산공제금 구 하나 많아요. 이거 3억 얼마예요. 하여튼, 그 둘 중 비교하니까 이게 더 크죠? 4억 원. 그러니까, 자, 요거 실전 같으면 6억에서 4억, 필요경비 4억 빼니까 양도책은 얼마다? 2억. 이렇게 바로 그냥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위해서 한번 필요금계산공제액도 한번 구해보면, 자, 여기 필요금계산공제액은 토지 건물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취득 당시 시가 얼마였어요? 2억. 자, 여기에 몇 프로? 3%. 2, 3은 6이니까 얼마입니까? 600만 원이겠죠. 그러니까 항상 요거는 아셨죠, 여러분들? 이제 눈치챘죠? 이거는 필요금계산공제액은 계산할 필요 없이 일단은 실제 들어간 자본적 취득가액을 환상가액으로 한다 그러면 불분명해서 그럴 때는 하여튼 환상가액 딱 구하면은 이건 3억 얼마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실제 들어간 자본적 취득 양도비용하고 바로 비교해 봐서 이게 크니까 이거로 어떤 걸 필요금비로 한다? 4억 원. 아셨죠, 여러분?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6억에서 4억 뺀 2억이 정답이 됩니다. 87번 문제가 작년 28회 기출 문제예요. 이 문제가 이제 제가 환상가액 구하는 거하고 환상가액 구해서 이렇게 양도책 계산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택 비과세권 갖춘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책 계산하고 열심히 작년에도 연습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또 강조를 드렸는데 이걸 묶어서 냈단 말이에요. 치사하게. 그래가지고 그냥 좀. 자, 87번 문제 28회 기출이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갖다가 그래도 작년에 보면 저의 자랑과 보람이 되고자 하는 수험생들이 있어요. 세법 만점 맞아가지고 나 다 맞았어요. 나한테 와서 합격점에 와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수험생들이 있어가지고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시험 우리가 우리 합격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도 꼭 수험생들 중에는 보니까 제가 이제 저의 자랑과 보람이 되시고 뭐 좀 그런 얘기하니까 다 맞아가지고 다 맞거나 한두 개 틀려가지고 그랬더니 하나 틀리거나 이래가지고 그런 얘기했더니 다 맞아버리겠다고 세법을 그래가지고 작년에 결국은 이거 풀어가지고 다 맞지 못하고 하나 틀렸어요. 이거 문제 맞추는 바람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3, 4분 걸렸다나 그래가지고 풀긴 풀어서 답을 골랐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하여튼 세법을 다 맞지 못했는데 어떤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한번 어떤 문제인지 추리만 한번 볼게요. 다음은 고자가 국내 소재의 1세대 1택을 양도한 내용이다. 양도책은 얼마인가? 자, 양도가액이 실거래가로 10억이에요. 그럼 딱 보는 순간 1세대 1주택이고 실제 양도한 가액이 10억이다. 9억을 초과했으니까 얘는 뭐예요? 고가주택.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인데 자, 보니까 거래일자가 2018년 3월 2일이고 또 양도일이 취득일이 2014년 2월 4일이니까 2년 이상 보였죠? 자,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 이런 거는 이제 고려하지 않고 일단 작년 같으면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갖춘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은 얼마인가? 항상 우리 이제 계산 문제 나오면 양도 차익을 구하라고 하는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구하라고 하는지 양도 소득 금액을 구하라고 하는지 뭘 구하는지 잘 봐야 되는데 이건 뭐예요? 양도 차익을 구합니다. 그러면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했잖아요.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은 실거래가로 9억 원, 자, 실거래가로 9억 원 기준으로 해서 9억 원 초과하면 과세고 9억까지는 비과세잖아요. 그래서 안분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자,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9억까지 비과세권을 빼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이 일반적인 전체에 대한 양도차익이 얼마냐? 이 양도차익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도차익을 구하기 위해서 구해야 되는데 보니까 취득가액이 뭐예요? 불분명해. 자, 그래서 양도 당시 기준시가 5억, 취득가액이 실질가액이 불분명하니까 취득가액은 수계에서 정해야죠. 그 매감, 환 또는 기준시가. 근데 매매사의 감정가액이 없으면 매감환을 정하는데 매매사의 감정가액이 없으니까 취득가액을 뭐 해야 돼? 환상가액으로 구해야죠. 그리고 기준시가는 취득당시가 3억 5천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의 양도비용은 1,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가 양도비용이 얼마예요? 1,700. 1,700만 원이에요. 700만 원. 그러면 봅니다. 그러면 이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을 구해야 되는데 환산가액은 자 어떻게 구하느냐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산가액은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여기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얼마예요?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거기 나와 있잖아요. 10억 원. 10억 원 곱하기 자 양도 당시 기준시가 얼마입니까? 5억.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3억 5천. 자 그러면 3억 5천이고 그러면 요거 하니까 약정하니까 2고 자 요거 3억 5천에 2 있고 2를 곱하니까 얼마입니까? 환산가액은 얼마예요? 7억 원 되는 거지. 3억 5천 곱하기 2니까 자 그래서 7억이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어려운 산수 아니었는데 7억, 환산가액이 그럼 7억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7억이니까 필요경비계산공제를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선 구해야지. 왜냐면 딱 봐요. 자 실제 들어간 자본적 취득과 환산가액 플러스 필요경비계산공제 합층인데 여긴 7억 얼마고 자 여기 실제 들어간 자본적 취득가 양도비용은 1,700이니까 당연히 이게 크잖아요. 둘 중 어떤 거로 해야 돼? 큰 거. 양도차익 최소하기. 그래서 환산가액 7억에다가 필요경비계산공제 또 구해야 되겠네 또 여기서는. 그죠? 자 이거로 해야 되니까 이게 무조건 환산가액보다 필요경비계산공제 합친 금액이 크니까 그럼 필요경비계산공제액이 여기서 어떻게 구하느냐. 토지 건물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얼마예요? 3억 5천. 취득 당시 기준가에 공제를 몇 프로? 3% 합니다. 3억 5천에 3%니까 얼마입니까? 예? 이게 하면 1,050만 원 나와요. 1,050만 원. 자, 그럼 1,050만 원. 그러면 자, 7억 1,050만 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필요경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양도가액 실제 양도한가액 10억에서 아이고 1억으로 돼 버렸네. 10억에서 7억 얼마예요? 7억 자, 1,050만 원을 빼. 자, 7억 1,050만 원을 빼니까 자, 양도 차익은 얼마가 됩니까? 양도 차익은 얼마가 되냐고 여러분들이요. 예? 그러면 양도 차익은 얼마가 된다? 2억 8천 예? 950만 원 되죠? 예. 그러면 보세요. 자, 이 양도 차익 전체에 대한 양도 차익 2억 8,950만 원에다가 양도가액 10억이고 양도가액에서 10억에서 9빼니까 1이고 자, 2억 8,950만 원에 10분의 1이니까 요거 양도 차익은 얼마가 됩니까? 예? 2,895만 원인가요? 예,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구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 전에는 그냥 딱 저 환산가액하고 실제로 자본주의 출액 필요경비계산공제 구하지 않아도 환산가액만 딱 하면은 실제 들어간 자본주의 출액 양도비용을 비교해 보면 필요경비계산공제 안 해도 이게 더 크게 해가지고 그냥 요거로 바로 빼서 자 요거까지 안 구해도 됐었는데 작년에는 필요경비계산공 이게 더 크니까 환산가액 플러스 필요경비계산공제 합친금액 요거까지 구해가지고 또 빼가지고 예? 전체된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9억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 저희들처럼 맨날 뭐 이렇게 밥만 먹으면 이것만 하는 사람들이나 문제를 딱 보고 아 요게 요거고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논점을 파악해서 탁탁탁 시간 내에 1분 내에 풀 수가 있지. 보통 수험생이 이걸 논점을 빨리빨리 파악해서 풀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떻게간에 계산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알겠죠, 여러분들? 이런 것만 감 잡고 일단 갑니다. 자, 넘어가시면은 여러분요. 266페이지 88번 문제 별표시 합니다. 자, 88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 요거 요약집 92에서 94페이지 참조고요. 19번 테마 우리 장기 보유특별공제입니다. 자, 제가 차장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양도차익 계산 장기 보유특별공제 중요한데 올해 장기 보유특별공제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별표시 하시고 자, 우리 요거 요약집을 한번 슬쩍 또 훑어보고 가볼까요, 여러분들? 요약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약집을 보시고 뭐 이 가운데 뭐 상위 지금 한 20-30% 분들은 바로 문제를 풀어도 되겠지만 나머지 분들을 위해서 우리 전체를 위해서 요약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니까 요약집이요. 92페이지 봅니다. 요약집 92페이지 19번 테마 별표 3개였죠. 장기 보유특별공제입니다. 갑, 필, 차 양도차익 구했어요. 차, 장, 소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해서
양도소 금액을 구할 때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장기 보유특별 공제입니다. 공제 취지는 장기 보유하는 게 국가적으로 좋은데 장기 보유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거하고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우대해 주기 위해서 인정한다는 거 읽어보시고 적용 대상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죠. 장기 보유특별공제는 토지 건물로서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것. 항상 장기 보유 특별공제 문제 풀 때는 3년 보유를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에서 조합원 입주권 대상인데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거 시험에 나오면 꼭 조합원 입주권은 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는 걸 꼭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들 꼭 가로를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럴 때 한번 보시면 그럴 때 우리 조합원 입주권은 다시 한번 기본 강의부터 설명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 봅니다. 이 시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다 그러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종전주택이 있었잖아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종전주택, 건물과 토지, 건물과 그 부속 토지, 즉 종전주택이 있었는데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 요거 다 때려부시고 뭘 받냐면 조합원 입주권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을 받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다고 팔 때 그 조합원 입주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원조합원 입주권만 말하는 거지.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거 가로 꼭 확인하고. 그럴 때 조합원 입주권은, 근데 다만, 조합원 입주권 자체에 대한 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기 위한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왜 대상이 됐냐? 원래 때려부신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종전주택의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장기특별공제 공제를 해주고 싶은 건데, 문제는 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으니까,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요거 입주권을 대상으로 추가한 거고,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종전 때려부신 이 주택의 양도 차익에다가 장기 보유특별공제 공제를 곱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요거 침묵 속에 빠져드시는데 처음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맨날 얘기한 건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에 이 표 있잖아요, 상단에. 이거 이제 올해 공제 대상 인 것고 아닌 거,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죠. 시험에서 무조건 물어볼 건데. 장기 보유등재는 국내 소지하는 자산만 인정하지, 국외 소지하는 자산은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국가 경제까지 신경 써가지고 장기 보유 유도해 줄 필요 없잖아요. 또 반드시 등기가 돼야지. 미등기하고도 하는 자산은 배제되고, 3년 이상 보유해야지. 3년 미만 보유하면 배제되고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지,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이외 양도자산은 배제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2018년도 개정세법이 조정 대상 지역 외에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져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은 1세대 2주택자든 100주택자든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장기 보유특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다주택자도. 근데 다만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이요. 이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해요. 그래서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 입주권이 있다가 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2주택 양도가 되는 거죠. 및 1세대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이제 4월 1일 이후 양도한 분부터는 장기 보유특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거, 배제된다는 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박스 아래 거 보니까 비사업용 토지 있죠? 여러분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 보유특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율에서 기본 세율에다가 10% 추가 세율 정된다는 것 뿐이지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 보유특제는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이외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장기 보유특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 꼭 헷갈리지 말고 알아두시고요. 3번 장기 보유특제 공제액은 어떻게 공제해 주느냐? 차장이니까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한별 공제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장기 보유특별공제 공제액은 양도 가액의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양도 가액의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또는 차장소잖아요. 그래서 차장소, 양도소득금액 계산하기 위해서 양도차익에서 공제된 게 장기 보유특제인데 시험에서는 장기 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소득금액의 공제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양도가액의 공제를 1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아니고 보다 양도차익에다가 보유기한별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가로를 보니까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는 관리처분계 인가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 입주권 자체에 대한 양도차익이 아닙니다. 관리처분계 인가를 전에 종전 건물과 부속 토지 그 주택의 양도차익에 한정해서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어떻게 바꾸냐? 조합원 입주권의 장기 포유 특별공제액은 관리처분계 인가를 전에 자 종전 건물과 부속 토지 즉 주택의 양도차익에다가 양도차익에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아니면 그냥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에 공제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이렇게 바꿔요. 조합원 입주권 자체에 대한 양도차익은 아니라는 거. 때려 부신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에 한정한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고 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느냐? 일반적으로는 보유연수의 몇 프로씩? 3%씩 적용합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바뀌는데 내년 바뀌기 전에 올해 우리가 합격하고서 내년에는 실무에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까지는 보유연수 3%씩 다만 3년 이상 사는 미만 보유했다면 3, 4문권은 아니고 양도차익 몇 프로부터 시작해? 10%부터. 그 다음부터는 보유연수에 3%씩 적용합니다. 5년 이상 6년 미만이면 3, 5, 15 이런 식으로. 그래서 10년 이상이면 최대 몇 프로까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보유연수에는 몇 프로씩? 8%씩. 1세대 1주택이고 3년 이상 보유해지 장기 보유 통지를 받는데 3년 이상 보유했는데도 자 과세가 되느냐? 비과세가 아니라 그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 그랬어요? 고가주택.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경우 장기 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배제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왕창해 줍니다. 보유연수에 몇 %씩? 8%씩 적용해서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83, 24 양도차익에 5년 이상 6년 미만이면 85, 40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 이상이면 최대 몇 %까지? 8%까지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 보니까 지금 현재 내년도 세제 개편안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아예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이런 뭐냐면 그 좀 불합리한 게 있어요. 1세대 2주택자라고 그래가지고 과세가 될 때 그럴 때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 같으면 이제 뭐 1세대 2주택자 같으면 아니면 조정대상 지역 내 같으면 이제 공제를 배제하는 거고 1세대 2주택자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다. 그러면 양도차익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세금을 이제 좀 내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강남에 1세대 1주택인데요. 자, 팔았더니 예를 들어서 집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80억, 몇십억 막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양도차익이 예를 들어서 한 4, 50억 나와요. 양도차익이 4, 50억이에요. 양도 가격이 아니라. 그런데 양도차익은 4, 50억 나오는데 1세대 1주택이야. 똘똘한 1세대 1주택. 그러다 보니까 장기 포유 통제를 몇 프로까지 해줘? 80%까지. 왕창. 그러니까 세금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1세대 2주택자인데 양도차익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사람이 세금은 더 내게 되는 그런 문제점도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다. 자, 그러면 장기분제를 몇 프로까지? 80%까지 왕창 받아요. 그래서 양도차익은 4, 50억 나왔는데 세금은 얼마 안 내. 자, 그런 경우. 자, 이런 거 문제점을 얘기하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왕창 해줍니다. 80%까지. 넘어갑니다. 94페이지 보시니까요.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경우 자,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경우에 일반적인 장기 보유통제 10에서 30%는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는 비거주자가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 장기 보유통제 적용을 배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배제하는 건 아니고 10에서 30% 이거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뭐가 배제되냐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이 장기 보유특별공제 확대 적용 이거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자, 그래서 1세대 1주택을 10년 보유했어도 자, 몇 프로까지만 받을 수 있다? 30%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배제한다 그러면 틀리고요. 자, 그러니까 30%까지는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우리가 비과세도 해주고 또 과세가 되더라도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왕창 해주는 이유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주택이라는 것은 자산적 가치 그것도 있지만 사회와 국가의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의 보금자리적 성격 때문에 혜택을 주는 건데, 그죠? 그런데 근데 비고자 그 사람의 보금자리는 해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양도하는 국내의 1세대 1주택은 일반적인 토지 건물과 다를 바 없다고 봐가지고 10에서 몇 프로까지만 30%까지만 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장기 보유통제 적용 시 보유기한, 장기 보유통제는 보유기한에 따라 공제를 달리하는데
원칙적으로 당해재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한 계산해요. 근데 2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소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으로서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이따 오늘 또 보겠지만 자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이때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당초 증여한 배우자 직계존비소에게 취득한 날부터 보유한 계산해서 공제해 줍니다. 그 다음에 3번 가압상속 공제가 적용되는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은 가압상속은 가압을 그냥 물려받는 거니까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 취득한 날부터 보유한 계산하고요. 일반적으로 4번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보유한 따져서 공제해주고 5번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 조합원 입주권은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 때려부신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기간으로 보유한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은 자 입주권 자체에 대한 것을 인정해주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장기 보유통제 적용 시에 보유하는 이 때려부신 종전 이 건물과 부속토지 종전 이 때려부신 이 주택의 옛날 그 취득했을 때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로 해가지고 보유기간 계산해가지고 이거 인정해주게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유기간 계산해서 공제해줍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조합원 입주권의 장기 보유투표용제 정식 보유기간은 종전 건물과 부수토 취득일로부터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부터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까지로 보유기간 계산한다. 이름 틀려요. 입주권 이건 필요 없는 이건 인정해주기 한 거 아니기 때문에 입주권 양도일까지로 한다. X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이거 주의합니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은 종전 때려부신 이 건물과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로 보유기간 계산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입주권 양도일까지가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6번은 뭐 별거 아니에요. 법령이 정한 비삼용 토지로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경우 비삼용 토지 보유하는 당초 그 비삼용 토지 취득일로부터 보유하는 계산합니다. 이게 몇 년 전에 바뀐 건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4번 동일 연도에 공제 대상을 여러 번 양도에 따르면 양도 자산별로 공제합니다. 이번에 토지 양도했는데 요건 갖췄어? 해주고 보유기간에 따라 이번에 건물 양도했는데 장기 보유통제 요건을 못 갖췄어? 안 해주고 자 이번에 또 건물 양도했는데 요건을 갖췄어? 해주고 이렇게 양도 자산별로 각각 공제합니다. 20번 테마 기본공제는요. 기본공제까지 마저 한번 아니구나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되겠네요. 장기 보유통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집으로 가셔가지고 266페이지 문제집 266페이지입니다. 고개 한번 드시고 여러분들 고개 한번 드시고 자 88번 문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별표시 하셨죠? 네. 다음은 국내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설명이 더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장기 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 중에서 토지 건물 및 기타 자산에 한해서 적용한다. X죠? 토지 건물 및 뭐예요? 조합원 입주권이지. 기타 자산 아닙니다, 여러분. 2번 1세대 2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소재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공제 적용한다.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번 장기 보유통제는 보유하는 몇 년 이상일 때? 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적용하고요. 5년 틀렸습니다. 4번 일반 상가 건물로서 등기되고 3년 4개월 보유한 경우에 장기 보유통제는 양도 가액의 10% 곱한 금액으로 한다. O, X예요.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내면 이걸 곤란해질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숫자만 신경 써가지고 3년 이상 사람이면 10% 이런데 아니고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적용하는 거지. 양도 가액의 10% 틀렸죠, 여러분들? 차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곱한 금액입니다. 5번 거주자가 과세되는 1세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 보유통제율은 최대 몇 프로요? 80%까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89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보유통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역시 92에서 94페이지 참조고 요약실. 1번 봅니다. 또 나왔네. 장기 보유통제는 국내 자산뿐만 아니라 부계 자산 양도 시에도 해당 요건이 충족되면 공제 가능하다. 부계 자산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2번 동일 연도에 장기 보유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을 수회 양도한 경우에 또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득별로 각각 공제한다. 자, 소득별로 공제하는 것은 양도소 기본공제가 소득별이지 장기 보유공제는 양도 자산별로 공제합니다. 양도 자산별로. 양도는 자산별이죠.
3번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에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가업상속공제가 그렇지 일반적인 상속받은 자산은 원래 역사가 세율 적용 시 빼놓고는 다 언제 시작한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보유하는 기산합니다. 상속 개시일부터. 세율 적용 시만 피상속인 취득일이지. 4번 양도소 기본공제가 배제되는 자산은 장기 보유별공제도 배제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양도소 기본공제는 절 보세요, 여러분들. 양도소 기본공제 우리 배웠던 생각나세요? 양도소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그러면 양도소 기본공제가 배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배제되는 거예요? 미등기 양도만. 그럼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장기 보유통제도 당연히 보다 배제됩니다. 미등기 양도하면 장기 보유통제 기본공제 다 배제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 맞는 지문입니다. 4번. 그렇죠, 여러분들? 예. 기본공제가 배제되는 건 미등기 양도만, 그것만 배제되니까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준다고 그랬으니까 미등기 양도면 장기공제도 배제되고요. 4번 정답입니다. 5번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이홀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증여받은 즉 수증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아닙니다. 증여한, 말장난 같지만 증여받은 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니라 증여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합니다. 네?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자, 그래서 5번도 증여받은이 아니라 증여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취득한 날부터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세요. 90번 문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90번 문제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91번 문제 별표시 합니다. 91번 문제 별표시 하시면 역시 요약집 92에서 94페이지 참조 기출 지문을 살짝 바꾼 건데 기출 문제인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다만 거주자가 양도하는 경우이고 양도자산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2번 지문부터 볼게요. 자, 법령이 정하는 비섬용 토지도 공제 대상이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비섬용 토지도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3번 요약집 97페이지 참조고,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 법원의 결정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미등기 양도했다.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미등기 양도하면 우리 요약집 97페이지에 보면 미등기 양도했는데도 등기 의지하는 경우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내가 미등기 양도한 이유가 법원의 결정이나 법률의 규정으로 미등기 양도했어요. 그럼 불이익을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이때는 장기 보유공제, 기본공제 이런 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집 97페이지 참조고 이따가 또 볼 거고요. 자, 그래서 3번이 자, 법원의 결정에서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에 대해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거 틀렸죠? 적용합니다.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지문들 여러분들 4번 등기된 토지 건물로서 자산의 보유한이 3년 이상인 것 및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어떻게 하고 제외하고에 대해서 적용한다. 맞죠, 여러분? 네. 5번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차익에 있어 장기 보유등재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차, 장, 소 맞잖아요. 92번 문제. 자, 92번 문제도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약집 92에서 94페이지 참조. 여러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이거 다주택, 자,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장기 보유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나중에 문제 풀어보시고요. 93번 문제도 자, 이거 기출 문제인데 93번 문제 기출 문제인데, 소득세법상 건물의 양도에 따른 장기 보유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100분의 70 문제집 269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문제집 269페이지 93번 문제. 100분의 70의 세율이 정되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장기 보유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고요. 2번 보유기한이 몇 년이요? 3년 이상인 등기된 상가 건물은 장기 보유통제 받을 수 있다. 그죠? 자, 토지 건물이고 보유기한 3년 이상이고 등기됐고. 3번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 보유기한이 2년 6개월 이 과세되는 경우 장기 보유통제가 적용된다. 자, 원래 고가주택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도 장기보유제 받을 수 있죠? 24에서 80%까지 왕창. 근데 다만 얘는 왜 틀렸어요? 2년 6개월. 자, 3년 이상 보여야지 반드시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여야지 2년 6개월 보였으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자,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70페이지로 가셔서 94번 문제도 여러분이
풀어봅니다.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장기 보유통제 적용 시 보유기간을 포함해서 장기 보유통제 적용 시 보유기간 여러분이 쭉 풀어보시고요. 95번 문제도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96번 문제 보겠습니다. 96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96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 요약집 92에서 94페이지 3조고요. 다음은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내용이다. 장기 보유특별공제금 그랬습니다. 자, 1세대 1주택 이거 등기됐고요. 보유기간이 12년 3개월이고요. 양도가액이 실거래가로 12억입니다. 필요경비 4억입니다. 딱 보니까 뭐를 눈치채셔야 돼? 1세대 1주택 나왔어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자, 그 다음, 그러니까 비과세권을 갖춘 1세대 1주택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자, 양도가액이 실거래가로 12억이야. 9억을 초과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고가주택. 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에, 예? 이거, 저 장기 보유등재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여러분 봅니다. 여기 보세요. 자,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 우리, 자, 요거 전체에 대한 먼저 양도차익을 구해야지.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은 전체에 대한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아까 써드렸었잖아.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그죠? 예. 그러니까 양도차익이 전체에 대한 양도차익이 얼마입니까? 12억에서 4억 빼니까 얼마입니까? 예? 12억에서 4억 빼니까 얼마예요? 8억. 양도가액 12억분의 12억 마이너스 9억이니까 요거 하면은 얼마입니까? 3이고, 예? 그렇잖아요. 예, 3, 8이 24, 10이 나누니까 양도차익은 얼마입니까? 예? 자, 얼마 여러분들? 자, 2억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 안부근에서 구한 양도차익, 고가주택 양도차익 나왔어요. 장기 보유별, 가필 차장, 장기 보유등재액은 안분에서 구한 이 양도차익에다가 바로 공제를 적용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등재 공제율은 보유연수 몇 프로씩? 8%씩이요. 몇 년 보유했어요? 12년. 10년 이상이니까 몇 프로? 80%. 자, 2억에 80%니까 28, 16 얼마입니까? 28, 16, 1억 6천, 28, 16, 1억 6천만 원. 그래서 자, 여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잘 보라는데 장기 보유등재액을 구하라고 그랬네.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1억 6천. 1억 6천이 정답입니다. 예? 이렇게 안분에서 구한 고가주택에 이렇게 해서 안분에서 구한 고가주택 양도차익에다가 바로 그냥 장기 보유등재 공제율 보유연수의 몇 프로씩? 8%씩 적용하면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장기공제 구했어요. 양도소득금액을 구해보라고 그랬으면 장소니까 양도차익 2억에서 장기 보유등재 공제액 1억 6천을 빼니까 양도소득금액은 얼마였습니까? 4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양도소득금액까지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 하면 과세표준 구하는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장기 보유등재 계산하는 거 연습해 봤고요. 97번 문제는 산수 문제예요. 97번 문제는. 그래서 다음 주어진 자를 위해서 등기된 토지를 양도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 구하래요. 가필, 차장, 소요. 양도소득금액 구하래요. 그러면 이거 쭉 구해보면 돼요. 양도시 실거래가액 2억에서 취득가액 1억, 그 다음에 자본적 취득가 기타 필요경비, 양도시적 비용 합해가지고 빼가지고 2억에서 1억 하면 2,400만 원인가 나와요. 거기서 그래서 양도차익 구하고 장기 보유등재 구하는데 토지 건물은 양도차익에다가 장기 보유등재 공제율은 보유연수 몇 프로씩? 보유연수 몇 프로씩? 3%씩. 근데 15년이니까 몇 프로? 30% 해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쭉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산수 문제니까 쭉 여러분이 가필, 차장, 소입니다. 항상 여러분 계산 문제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양도소득금액 구하라, 뭐 이런 거 과세표준 구하라 그러면 가필, 차장, 소기과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아니면 옆에다 써놓고서라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돼요. 이건 산수 문제니까 넘어갑니다. 272페이지 98번 문제도 종합문제인데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돼요. 가필, 차장, 소기과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고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99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99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 요약집 94에서 95페이지 참조고요. 기본공제에 관한 건데 잠시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본격적으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